자, 이번에는 우리 미적분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216페이지에 속도와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내용은 미분 때 했던 거에서의 반대의 내용들인 거죠. 그럼 미분 때 거를 다시 생각해 볼까? 우리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떤 게 있었니? 미분 쪽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그 거리라고 하는, 위치라고 하는 친구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속도가 되더라. 그리고 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가속도가 되더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 엄청 많이 했었어. 우리가 왜 그 위치라고 하는 친구를 미분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거속시에서 나왔던 거,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력분의, 다시 시간분의, 네, 꼬였다.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어서, 네,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이거 말하고 싶었어? 살짝 꼬여버렸는데, 시간분의 거리의 요소로서, 그럼 우리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나누기가 어떻게 보면 X축의 변수를 시간이라 생각하고 Y축의 변수를 거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그게 이제 기울기라는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X축에 대해 Y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두 변수에 대한 함수로서 그 X축의 Y축에 안정해지더라도 그냥 X값, Y값의 그 증가량분의 증가량이 기울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잖니. 그럼 이게 물리적인 용어로 간다면 과학 쪽의 내용에서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두 개 변수 증가량분의 증가량은 변화량이었단 말이야. 근데 단순하게 두 개를 빼고 가져오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왔죠. 평균 변화율. 근데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쪽의 내용으로 적용하면 평균 속도들이 나왔었다고. 평균 속도. 물리에서 나왔던 말들. 그럼 이 평균 속도를 어떻게? 우리는 구간을 좁혀나가는 걸 배웠다는 거지. 리미트. 그래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내준 게 뭐였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내용이 됐고, 그것을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갔다면 뭐가 됐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왔었다고요. 접선의 기울기. 그 순간순간에 착착착 잘라진 변화율. 그럼 그게 이쪽의 내용으로 간다면, 시간분의 거리를 엄청 좁게 잡자.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단위로 잡아준다면 그게 바로 누가 된다? 순간적인 속도. 순간적인 속도는 결국 그 순간에 찍힌 계기판의 속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속도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죠. 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단편적으로 하나에 대한 미분이 나오지가 않았죠. 두 개짜리 변수, 음함수의 미분법도 있었고, 매개 변수에 대한 미분법도 있었고, 몫의 미분법도 있었고, 그런 함수의 모양들도 다양하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여러 개들 중에서 음함수의 미분법, 우리가 X축 하나에 대한 미분 말고,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도 미분이 가능했었잖아. fx, y에 대한 미분법. 그리고 매개 변수, xt라고 하는 친구의 매개 변수에 대한 미분법.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것들의 뜻과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거리의 미분이 속도인데 이 속도라고 하는 게 조금 다양하게 있더라. 하나의 한 축에 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Y축의 방향이 덧붙여짐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것, 대각선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이 그 속도의 입장에서 보면 1,2라고 하는 내용의 속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1,2라고 하는 이게 의미로 따지면 벡터의 요소입니다. 벡터의 요소. 벡터라고 하는 친구의 1,2 방향의 속도가 나온다고. 그럼 이 속도에 대해서 1,2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속력입니다. 힘. 포스만 갖고 와라. 이 친구의 방향은 빼고 힘만 가져오자. 스칼라 값만 갖고 오자의 내용이 됐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원점과의 거리인 루트 5라고 된다고 했었죠. 그게 지금 미분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잘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강의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다 말을 했었어.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돌아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미분에서는 이 거리가 가장 큰 베이스였다면 이 적분 쪽에서는 속도가 가장 큰 베이스가 됩니다. 속도 함수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 속도 함수가 주어짐에 따라 물어볼 수 있는 게 우선 수투의 내용으로 먼저 갑니다. 수투에서는 이 적분 쪽에서 물어보는 건 무조건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그 세 가지를 한 차례씩 나열해보면 첫 번째, 점 P의 그냥 단순한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적분 그 자체. 위치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세 번째로 물어봤어요. 되겠나요? 그럼 이 친구를 간단 요약해보면 점 P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적분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부정적분을 했을 때 생기는 게 누가 있었어? 적분상수 C가 생겼잖아. 그럼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분에 생기는 적분상수 C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기 위치가 주어져야 돼. 초기 위치. 왜냐면 결국 적분은 내가 앞으로 3, 뒤로 2라고 하면 1만큼 움직인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타트가 되는 점이 0이었다면 그 적분의 결과물이 1인데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100이었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는 그럼 10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것과 101은 완전 다른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서 있던 위치는 적분으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적분에서 부정적분의 역할과 같은 거야. 적분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위치는 초기 위치 x0를 잘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위치 변화량은 단순하게 적분입니다. 아까 말한 거에 따지면 1. 앞으로 3, 뒤로 2면 그냥 1. 이 친구의 위치 변화량.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내가 앞으로 3, 뒤로 2면 얼만큼 움직였어? 5만큼 움직였잖아.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절대값 한 넓이랑 똑같다는 거지. 이 친구가 넓이의 역할과 같더라.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을 수투에서도 합니다. 적분된 거에 절대값 붙이자. 요 친구 미안 다시 인테그랄에 fx의 절대값을 붙이자. 전체 절대값이 아니라 요놈의 fx의 절대값을 붙이자. 그러니까 넓이 구하듯이 하면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은 적분. 그리고 점 P의 위치는 초기 위치 더하기. 되었나요? 그럼 이거는 수투에서 하던 거야. 그럼 미적분은 업그레이드 돼야지. 아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게 뭐였어? 속도라고 하는 거에 1,2라고 하는 방향이 등장을 했고 그거에 대한 속력이 등장을 했죠. 루트 5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그 움직인 거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 함수의 길이라고 하는 친구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곡선의 길이라고 돼요.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그럼 이 곡선의 길이는 조금 난해하고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서 직접적인 예제를 통해서 암기로 갑시다. 이 방법들을 그냥 기억하는 형식들로. 네, 그래서 뒤쪽 문제 나오면 조금 더 한번 언급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투에서 나오던 기본 구조꼴은 이 세 가지고요. 추가로 생기는 우리가 속도 쪽에서 그 적분, 미분한 것처럼 그러한 형식의 뭔가가 더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은 정리했고 문제를 보면서 요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